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중앙경제 라이브 다시 돌아왔고요. 기가 막히게 시간에 맞춰서 우리 병재님께서 또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동이다 진짜. 진짜. 야, 딱 30분 되니까 딱 인사를. 너무 감사합니다. 기분 좋은 금요일. 오늘도 중앙경제 라이브 박민영 거와 함께 하고요. 방금 전에 생방송을 마치고 아주 어여쁜 원피스를 입고 뛰어왔습니다. 네네. 제 옷으로 갈아입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어여쁜 원피스를 입고 뛰어온 박민영 앵커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동접자 수가 그렇다고 막 확 는 건 아니지만 대신 처음 본 분들 그리고 진짜 오랜만에 본 맞아. 분들이 인사를 많이 해주셔서 와주셔서. 저희가 너무 반가웠었는데 이번 주는 어떨지 한번 보시죠. 우리 병재님 와주셨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오늘은 시작이 좋네요. 누가 이런 소리를 내었는가. 누구인가? 아무튼 중앙경제 라이브 우리 병재님과 이제 다른 분들도 곧 오실 텐데 저희가 그 전까지 진원님! 좀 그렇지. 진원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병재님, 진원님 오셨으니 음. 이번 주 좀 힘들었지 않았어요? 계속 약간 징검다리식으로 하루하루씩 쉬는 날도 있고 이랬었다가 네. 풀로 이렇게 주 5일을 하니까 왜 이렇게 체력도 떨어지고 또 날이 좋으니까 미세먼지도 없고 하니까 요때라도 애를 밖에서 놀려야겠다 해서 퇴근하고 애랑 하원하고 엄청 놀았거든요. 그러니까 체력이 그냥 칵칵 갈려버리네요. 맞아요. 우리 아들도 그래서 엄청 탔어요. 애들이 점점 황토인간이 돼가고 있죠. 같이 타고 있는데 진짜 많이 타고 있어요. 아, 래프님 오셨네요. 래프님 반갑습니다. 역시 이제 래프님 다시 와주셨어. 진짜. 래프님 진짜 출석률이 좋았었거든요. 옛날에 이제 같이 방송하고 막 그랬었을 때. 너무 반갑습니다. 번개함 열어주세요. 그러게요. 번개. 저희 동접자가 100명 100명 되면 좋겠다. 100명 되면 한 10분은 오시겠지. 병재님, 원래- 진원님이 스튜디오에 모시고 얘기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치? 이렇게 사실상 그냥 병재님이랑 진원님만 이렇게 앉히고 해도 다 불러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럼 너무 슬플 것 같아. 왜요? 병재님, 진원님이 스튜디오에 같이 있잖아? 그러면 채팅창이 너무 조용할까 봐. 여기서 하시라고 그래야지. 참관을 직접 하러 왔는데 참관하지 마시고 유튜브로 보세요. 라고 하는 아니, 아이러니야. 병재님, 진원님한테는 우리가 투자 비율을 들어봐야 돼. 모시고 포트 운영을 어떻게 하시는지 이런 거를 좀 듣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레프잉 님도 투자 되게 적극적으로 아마 진짜. 네. 진원님, 래프잉님, 병재님 우리만 잘하면 되는데. 정작 우리는 잘 못하니까 네. 그리고 우리는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 스트레지냐 우리 투자 얘기하니까. 네. 난 괜찮아요. 언젠가 오르겠죠. 저는 이제 여기 오기 전에 샀던 종목에 대해서는 계속 가져갈 수는 있거든요. 요즘 그래도 다 회복기겠어요. 회복기는 맞죠. 그렇죠. 수익기가 아니어서 그렇지 회복은 되고 있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나아지는 삶이면. 네. 됐습니다. 자, 미국증시로 갈까요? 슬프네. 불러주시면 오신대, 병재님. 병재님은 저번에도 그렇고 감사합니다. 진짜. 의지가 있으셔. 나올 의지가. 기획해주세요, 진짜. 그러니까 병재님이 동접자 100명을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네, 미국증시부터 시작을 해보죠. 왜요? 점이 이렇게 있네요? 알면서 또 모른 척하면서 연기하는 거 봐. 이렇게 저 한쪽에 있는 거는 봤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있구나. 엄청 큰 독수한테 약간 깡 이렇게 당한 느낌인데. 이게 네. 여러분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처음에는 인식이 안 되거든요. 뭔지 알아요? 근데 한번 이 인식을 하기 시작하면 자꾸 배워 이것밖에 안 보여. 여기 진짜. 제 2의 눈이 여기 있네. 이렇게 목전 옆에 이렇게. 제가 옛날에 한창 막 그 동방신기 나왔을 때 최강창민 유노 네. 했었잖아요. 제가 목눈 영롱이었거든요. 뭐라는 거야? 진짜로 옛날에 그 대학교 때 동기들이 목눈 영롱이라고. 바로 왜 그래? 목눈 영롱. 먹는 영롱. 네. 완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만 악플을 달아도 여기서 레이저 다 나가요. 보고 있다. 예, 진짜 헛소리 장렬이네요 오늘. 그러네요. 금요일이니까 이런 맛도 있어야죠. 네네. 자, 미국장으로 가겠습니다. 미국장은 뜨거워요.
여러 가지 뭐 CPI, PPI, FMC 뭐 각종 이슈를 지나면서도 계속해서 나스닥과 S&P 500 중심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S&P 500은 뭐 5주 연속해서 상승 흐름이 나타내고 너 있고. 때문에 다점 얘기밖에 안 했잖아. 왜? 저거는 똥 이모티콘이잖아요. CPI가 발표됐네 말이야. 네, 고점 돌파하고 있고요. CPI가 주중에 이제 발표가 됐잖아요. 5월 CPI 보시면 헤드라인은 4.1 예상인데 4.0까지. 그런데 지난달 기준으로 보면 4.9에서 4.0으로 정말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헤드라인 물가가 확 잡혔다라는 것에 시장이 포인트를 뒀는데 아직까지 이 코어 CPI가 네. 5.5에서 5.3 정도로 거의 변화 없었고 시장의 예상은 5.3이었는데 딱 5.3에 맞춰서 나왔습니다. 이쪽은 끈적끈적하구나 여전히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CPI 내용을 좀 세부적으로 보면 에너지가 결국 헤드라인 물가를 끌고 내려갔다라는 네. 것을 명확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 물가만 좀 떨어졌고요. 주거비나 운송비나 중고차 쪽 여전히 높거나 뭐 가격의 반등이 물가 상승률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 다음 표도 있나요? 네, 다음 표 한번 넘겨주세요. 보여주실래요? 네, 보시면 1월부터 5월까지 보시면 에너지 쪽은 이렇게 내려왔어요. 4월 대비 많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주거비는 0.4 상승에서 0.6 상승으로 더 올라갔고 운송비도 확 뛰었습니다. 중고차 3월에서 4월 넘어갈 때 이거 수치 왜 이래 이랬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5월에도 그 수치가 유지됐다라는 점을 보면 정말 에너지 빼고는 아직 부담이구나. 근데 그런 생각이 저는 들죠. 에너지 부분은 워낙 이제 뭐 변동폭이 클 수도 음. 있고 이제 감산이냐 증산이냐에 따라서도 네. 많이 갈리기는 하는 건데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는 게 일단 우리가 한 몇 달 전에 얘기했었던 의료비가 떨어지는 게 이제 확연히 나타나고 있다는 점 그거 참 하나하고 의외지 않아요? 의료비가 그렇게 쉽게 떨어지진 않는데. 맞아. 근데 그게 사실 신경 잘 안 쓰는 변수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이제 고점에서 잠깐 떨어지는 거 하나랑 그다음에 주거비가 물론 이번에는 0.6%또 계속 상승하긴 했지만 실제로 미국 임대료는 이제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하다 보니까 이것도 한 6개월 시차로 생각했을 때 점점 이제 마이너스까지는 아니더라도 감소폭 쪽으로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이번에 FMC 끝나고 이제 파월 의장도 주거비가 시간이 걸리지만 잡힐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말씀 주신 대로 렌트 가격은 진짜 떨어지고 있어서 이것은 어차피 시차 반영해서 네. 내려갈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중고차 가격도 민간에서 집계하는 선행 지표는 떨어지고 있대요. 네. 그러니까 CPI는 내려가는 쪽인 거고 그 다음날 나왔던 PPI도 예상을 하회했습니다. 그래서 물가는 잡히고 있다. 그러니 당연히 이번엔 동결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FOMC가 딱 진행되고 동결 떴죠. 거기까지 문제가 없었는데 그거야 뭐 모두가 예상했던 거니까. 네. 근데 점도표가 조금 부담스럽게 나왔습니다. 3월 5.1 중간값, 올해 중간값, 이제 최종 중간값 5.1로 예상했는데 그게 5.6으로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50bp가 더 올라간다고? 그럼 25bp씩 두 번? 시장에서는 좀 맥스로 봤던 게 25bp 한 번 정도를 예상을 했었는데 이걸 두 번을 하게 된다라는 것에서 시장은 조금 부담을 느끼면서 순간적으로 점도표 나오자마자 점도표 쇼크로 다우지수가 확 내려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이제 회의가 나오면서 통상적인 흐름과 좀 반대였어요. 기존에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발언 시간에 막 출렁거렸다면 갑자기 뚝 떨어졌었지. 이번에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약간 수습을 해나가는 그런 느낌으로 나왔죠. 이제 천천히 올리면 경기도 버텨줄 것이고 경기 침체 가능성이 낮다라는 뉘앙스를 풍겼기 때문에 경기 괜찮고 그리고 뭐 7월 어때? 라고 했을 때 사실 남은 4번의 FMC 중에 7월 안 올린다면? 올리고 그 다음에 또 좀 시차 좀 7월은 올리고 25bp 올리는 게 지금은 그냥 기본이죠. 근데 그 7월 어때? 라고 했더니 아직 뭐 그냥 올린다고 해도 될 상황인데 정해진 거 없다 뭐 이러니까 시장이 갑자기 애매모호하니까 이제 희망회로를 돌린 거죠. 그래가지고 점도표대로 안 갈 수도 있다. 그저 이 점도표는 그냥 너희들에게 너무 희망회로 하지 마라고 주는 시그널일 수 있다라고만 했어요. 찍어놓고 씨. 그러니까 정말
그래요. 많은 것까지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CM이 어, 패드워치야 시장 반영한다지만 이거는 자기들이 찍어놓고 그렇게 얘기하면 참 점도표대로 안 갈 수 있다는 음. 그거 시장의 해석인 거지. 제롬 시장에서 파월 연준 의장은 어. 그러지 않았죠. PW 마리아님 어서 오세요.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랑 함께 하신 후에. 그래서 FOMC도 어찌됐건 뭐 그럭저럭 잘 지나갔어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으로 낙폭 회복하고 나스닥 S&P 500은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 여전히 AI 이슈 등이 시장을 좀 휘감고 있는 상황이죠. AI 관련한 종목들이 올해 정말 강했는데 AI 관련한 종목들의 시세를 일주일간으로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메타, 엔비디아, 테슬라, 브로드컴 등등의 종목이 올랐던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저기 밑에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쪽이 좀 빠져 있고 그 옆에 의료기기 쪽들이 강세 움직임을 기록했어요. 우리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렇게 수술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엔데믹 후에 수술을 하면서 이제 보험 쪽에서는 그런 비용이 많이 든다. 네. 그래서 내려갔고 그 옆에 의료기기는 그런 수술이 이제 많아질 거니까 이제 올라갈 거다. 매출이 올라갈 거다라는 식의 해석 등으로 인해서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이거 일주일 흐름이고요. 참 한통하네. 6개월 왜? 엔비디아만 샀으면 아하. 그냥 10% 올랐을 텐데 메타도 엄청 좋아요. 130% 6개월간 올랐어요. 6개월이면 이제 올 한 해 정도 올해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죠. 마이크로소프트 35%, 아마존 37, 테슬라 58, 엔비디아 136이죠. AMD, 브로드컴, 메타. 딱 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정말 AI 모멘텀을 갖고 있는 빅테크 쪽. 그런데 기존에는 한 5개 업체로 국한됐다면 요게 오라클 쪽으로, 브로드컴 쪽으로 이런 식으로 조금씩 확산됩니다. AI 사업을 한다 혹은 투자한다, 관련 사업을 진행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쪽으로 계속해서 확산이 되고 있다라는 점. 요게 특징이네요. 아직까지는. 아까 이거 지도 중에 한 달짜리는 없었죠? 네. 일주일에 한 달. 일주일과 6개월로 줄여봤습니다. 테슬라 얘기를 하고 싶어서 거의 테슬라. 2주 반을 올랐잖아요. 진짜 가열차게 올랐고 14거래일 기록을 쓸까 싶었는데 못 쓰고 13거래일로 최장 기간 동안에 올라간 기록을 썼습니다. 여러 이슈들 지난주에 나왔을 때 테슬라 쪽 모멘텀이 이렇습니다 하고 정리를 해드렸었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로 슈퍼차저 모멘텀이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의 충전 시스템을 쓰는 업체들이 GM, 포드, 지금은 스텔란티스까지 얘기가 나오고 일론 머스크가 도요타한테도 니네도 쓰자라고 얘기까지 한 상황이다 보니 결국엔 그러면 미국에 있는 주요 전기차 밸류체인들은 다 쓰게 된다라는 거고 그러면 어떤 차를 타든 충전은 테슬라 거를 갖고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테슬라 입장에서는 그들에게 충전소를 빌려주는 거니까 운영 수익을 받게 될 것이고 그들이 충전을 했을 때 이 차는 이 기간 동안에 이 충전이 다른구나 등등의 여러 가지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게 되죠. 결국 테슬라가 궁극적으로 노리고 있는 건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을 소프트웨어를 파는 것일 겁니다. 시장에서는 지금 그 FSD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판매에는 아마도 테슬라가 가장 가깝지 않나라고 내다보고 있어요. 테슬라 이제 차량들이 돌아다니면서 수집하는 각종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지금은 베타 버전인데 이 FSD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이 완성이 된다면 이제 우리가 엑셀, 파워포인트, 워드 다 마이크로소프트한테 갖다 사다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른 차들도 소프트웨어를 그렇게 하게 될 가능성, 그게 테슬라가 그리는 빅피처가 아닐까 시장은 바라보는 거죠. 사실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이나 공공연하게 또 유튜브 채널 보면 테슬라 망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망한다는 이유가 차가 이제 잘 안 팔린다고 경쟁사들이 많아지니까 계속 이제 제조업 쪽으로 본 거죠. 근데 이제 갑자기 슈퍼차저 얘기가 나오고 충전 쪽, AI 쪽 역시 이것도 데이터 쪽 얘기가 나오니까 좀 판이 바뀌었죠. 테슬라에 대해서. 그리고 그 덕분에 13거래일 연속 상승을 한 거기도 하고 좀 이런 변화들도 좀 민감하게 포착을 하시면 또 테슬라나 그 외 기타 산업에 대한 좀 뷰가 새로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그렇게
길게 이 테슬라의 FSD 시스템 판매에 대한 모멘텀을 안고 가시는 분들이야 끌고 가시면 되고 그렇지 않다. 뭐 좀 난 좀 짧게 볼 거다 하시는 분들이시라면 지금 정도에서 이익 실현하자 이런 목소리도 많이 나오니까 알아서 판단하시고요. 지금 중국으로 이제 관심도가 살짝 옮겨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발표되는 지표들이 생각보다 더 나쁘고 더 안 좋아요. 실물 데이터 어제 나온 것만 봐도요. 산업 생산, 고정자산 투자, 소매 판매, 부동산 개발 투자 다 4월 대비 많이 나빠졌고요. 청년 실업률 보시면 4월 20.4에서 20.8로 또 실업률이 올라갔습니다. 중국이 계속 이제 지표가 안 좋다 보니까 외신에서 곧 부양책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쏟아졌고요. 실질적으로 조금 찔끔찔끔씩 부양책에 들어갈 만한 내용이 나오고는 있어요. 영래포 금리를 낮췄다던가 대출 우대금리 인하 관측이 계속 나오고 있다던가 그래서 16일에 이제 12개의 조치 포함한 경기 부양 패키지 나온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16일이면 내일이잖아요. 오늘이네? 네. 그러네요. 오늘이네요. 오늘 또 관련한 내용이 나오는지 여러분들 한번 체크하시고요. 주말 사이에 나온다면 저희가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한 주간에 있었던 미국 혹은 중국 해외 이슈가 되겠습니다. 네. 사실 중국 어떤 대규모 경기 부양책은 솔직히 한 1분기에는 나올 줄 알았는데 뭔가 이렇게 밀린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만은 지표가 안 나오니까 중국도 그리고 한번 하자고 마음 먹고 돈 풀면 또 어마어마한 곳이잖아요. 예,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장도 이제 열렸으니까. 오늘 그 부양책 기대감 반영해서 이제 건설 기계라던가 조선, 화학, 철강 이런 쪽이 오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떨지 내용 궁금해집니다. 예. 국내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국내는 이번 주 뭐 그냥 반도체와 2차 전지, 조선, LCC 이렇게 추릴 수 있을 것 같아요. 2차 전지는 워낙 출렁임이 좀 컸잖아요. 미국이 이제 중국을 완전히 배제하려는 게 아닌가 보네. 뭐 이런 식의 이슈가 있었죠. 고션테크 얘기가. 그러면서 그날 양극재 업체들이 10%씩 다 폭락을 맞아요. 했고 그 외에 2차 전지주도 다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날 뭐 에코프로 등 일부는 다들 조금씩 회복하는 흐름이 나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LNF는 회복을 못 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도 강보 3% 오르면 시작하다가 다시 상승분을 좀 반납하는 것까지 보고 왔습니다. 하지만 2차 전지의 장기 성장이라던가 혹은 어차피 미국과의 관계에서는 그래도 우리 업체들이 우호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봤을 때 크게 이 섹터의 이제 가치를 훼손시키는 내용은 아니다라는 점이 좀 시장에서 그 이후로 많이 얘기가 됐고요.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이제 2차 전지주들도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이때 관심을 더 줘야 된다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하반기 업황 개선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어요. 장비 매출이 올라간다. 삼성과 SK 하이닉스, TSMC, 마이크론 모두가 이 AI 반도체에 들어가는 HBM 반도체 생산을 늘리고 관련 투자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반도체 쪽들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던 한 주였고요. 금요일인 오늘은 이쪽에서 살짝 약간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원자력 쪽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상당히 거세게 들어오면서 그 4월에 이제 많이 빠졌던 것을 다 만회한 그 자리까지 와 있어서 눈에 띄고요. LCC가 이번 주 한 4거래 연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이제 환율이 1,200원대 내려오고 유가가 좀 떨어져 있는 상황, 여행 수요는 올라가고 비행기 공급 부족하다. 그래서 LCC 잘 갈 거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티웨이 항공 필두로 굉장히 강한 흐름 나오고 있다. 여행들 많이 가시고 음, 슬슬 여름 이제 휴가철도 가까워지고 진짜 그러니까 환율, 다들 유가 다 도와주고. 휴가 계획 어떻게 잡으셨나 모르겠다. 진원님 언제 가세요? 병재님도 궁금하고 마리아님도 레프님도. 넌 언제 가요? 전 8월 말에 갑니다. 8월 말이요. 네. 한 주 다요? 월화수목금도? 아니요, 일단 월화 잡아놨습니다. 월 화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에 주요 이슈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공포가 좀 많았죠.
그래서 육계 관련주 오염수가 나오니까 그걸 피해서 먹거리를 찾는 거죠. 육계, 돈육, 수입육 쪽에서 주가 흐름이 좀 있었고, 이제 방사능 측정 쪽에서 얘기가 있었고, 천일염 관련 종목들이 막 상한가 이런 식으로 흐름이 나왔어요. 지금 천일염 주요 산지에서는 뭐 주문이 100배 폭증했다, 뭐 살 수 맞아요. 없다 이런 얘기들이 쏟아지고 있고요. 마트 가면 못 산다. 저도 SNS 보면 막 소금 공구 이런 거도 엄청 올라오고 있더라고. 그래서 천일염 관련 종목들. 다만 이거 변동 굉장히 크니까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 굳이 접근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마침 우리 와이프가 어제 저녁에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천일염 우리도 사놔야 되나? 오, 아유, 뭐 요리 그렇게 잘 안 됐는데. 하신다면서 두 분 다. 남들이 산다니까. 전쟁 날 것 같아서 라면 살 때, 전쟁 나서 사니? 남들이 사니까 사는 거지? 아니 돈 간다고 요만한 하니까. 1년 동안 요만한 소금 한 통 안 쓰실 것 같은데 느낌상으로. 네, 그리고 저는 김을 사야 되나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냥, 김. 애기가 김 근데 좋아하는데. 사실 그거 근본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거 음. 다 사면 떨어질 건데.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얘기하다 보면 열받으니까. 그건 얘기하도록 할 텐데 진원님께서 아까 휴가 어디 갔냐고 물어봤더니 월요일 저만 빼고 가족들이랑 두 분 어머님까지 너무 오. 부럽습니다, 진원님. 그러네요, 지도님. 혼자 자유? 계시는 거잖아요. 프리. 아, 너무 부럽네요. 그렇습니다. 그렇네요. 저는 뭐 가족과 용돈만 함께 잘 가야지. 드리면 네. 되죠. 아, 그렇습니다. 국내 장이었고요. 자, 산업 뉴스로 가볼까요? 산업 뉴스는 어려워. 왜요? 반도체. 반도체. 맨날 공부하면서도 어려워요. 아니, 반도체가 원래 어려운 업종인데 자꾸 새로운 분야에 새로운 반도체가 나타나고 기술은 음. 고도화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더 힘들어지는 이탈리아 것 같아요. 가셨대. 와우. 와, 저의 고향, 까르보나라. 저의 네. 고향 이탈리아로. 야, 근데 저 롱센조를 아직도 기억하시네. 빈센조, 롱센조. 1년 반, 2년 전에 진원님이 애드립으로 해주셨던 별명이었는데. 내가 그랬잖아. 생일 같은 해 태어났는데 왜 너랑 그 사람이랑 이렇게 다르냐고. 나는 어렸을 때 이탈리아에 간 거고 그분은 다 커서 이탈리아에 갔기 때문이죠. 네. 빈센조, 송중기 씨랑 85년생들. 어, 그러네요. 자, 산업 뉴스. 뭐, 나 86년생 연예인 찾아온다. 모르잖아. 보아 있다, 보아. 보아 86년생. 아, 보아가 86이에요? 친구예요. 네. 자산 차이가 어마어마하네요. 자, 그건 이사님이잖아요. AI 관련주 할게요. AI 관련해서 이제 영향을 받는 종목군들끼리 계속 순환이 돌고 있어요. 처음에는 엔비디아에 직납하는 업체들, 그 다음에 EUV, AI 적용처들, 뭐 AI가 되려면 사실 반도체는 다 가야 됩니다, 여러분. AI가 가려면 데이터나 서버 투자가 있어야 되고, 그러면 그 안에 뭐 각종 들어가는 모든 반도체나 장비나 부품까지 함께 움직일 수밖에 없다. AI가 그만큼 반도체에게는 큰 모멘텀을 주고 있는데, 지금은 가장 영향을 받는 쪽과 그 다음에 이제 후속주로 숨겨져 있던 종목들 이런 식으로 계속 돌아가면서 지금 주고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냥 이 안에서 파도 타기를 잘 하든 아니면 내 종목을 잘 진득하니 들고 가든 하는 수밖에 없어요. 저 정도면 전공정, 후공정도 다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전공정, 공정 다 들어가죠. 지금 한미반도체, 프로텍 이런 쪽은 후공정 단의 이제 본딩 장비 업체들인데 이쪽도 시장에 관심을 꽤 많이 받고 있습니다. 결국 후공정이라는 것은 패키징, 테스트 이런 쪽인데 엔비디아의 GPU와 SK 하이닉스의 HBM 반도체를 결국 함께 패키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붙이는 본딩 장비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스토리가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AI 관련주들은 계속 나오고 저게 다가 아니죠. 저거는 각 분야별로 대장주만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럼 HBM 반도체에 대한 모멘텀이 어느 정도로 강하게 나오냐면 지금 인텔을 필두로 뭐 CPU 주름 잡던 세상이 가고 GPU가 지금 주목을 받고 있죠. 네. 그런데 GPU가 이제 GPU가 힘을 내려면 결국 HBM 반도체가 필요하고 그거는 압도적으로 SK 하이닉스가 빨리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랑 점유율은 50대 40 정도로 알고 있고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TSMC, 마이크론 모두 다 HBM에 대해서 증설 혹은 투자 이야기를 꺼내 놓았고요. HBM 반도체가 지금 많이 쓰이니까 D램 가격들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챗 GPT 등으로 인해서 HBM 반도체가 많이 쓰이는데 가격도 올라가면 우리가 이제 PQ가 같이 올라가면 이쪽이 당연히 이익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이 모멘텀이 작용을 하면서 관련한 반도체주들이 이제 어제 특히나 강한 시세를 기록했는데 이쪽 내에서는 아마도 당분간 계속 자금이 돌지 않을까. 그 가운데서 좀 덜 간 걸 찾아서 계속 자금이 돌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AI 나오고 엔비디아 하고 그러니까 삼성전자랑 우리 국내에서만 봤을 때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랑 똑같이 반도체인데 왜 탄력은 이렇게 다르지? 물론 뭐 크기의 차이일 수도 있고 또 상징적인 의미의 차이일 수도 있겠지만 또 AI와 묶이면서 엔비디아와 묶이면서 SK하이닉스가 이렇게 급등하는 경우들이 좀 자주 나타나다 보니까 이것도 좀 공부하시면서 흐름만 따라가도 좀 새로운 눈으로 반도체를 좀 볼 수 있지 너무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힘들었어요. 근데 저도 진짜 매일 힘듭니다. 방송하려니까 이런 거 공부하는 게 힘듭니다. 그렇지만 할 수 있는 선에서 해서 너무 어려운 건 빼고 약간 쉽게 정리를 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럴 땐 ETF. 진짜. 아니 우리 회사에 이 관련 ETF는 없으니까 그런데 ETF 괜찮은 것 같아요. 잘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런 덩어리로 볼 때는 ETF 좋은 선택지인 것 같아요. 산업에 대한 확신은 있는데 종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을 때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하는 사람들한테 맡기는 게 좋을 수도 있다. 이거죠. 그분들이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해요? 아니 뭐 오늘 점심은 뭐 먹을까도 생각을 하겠지. 사람들 업이니까. 예. 네, 액티브하게. 그래서 액티브 ETF가 더 인기인 그러네요. 것도 있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보고서인데 너무 많은 장수의 보고서예요. 그래서 간략하게만 볼게요. 유진투자에서 OLED 시장 부활 시그널, 박준성 연구원을 필두로 해서 썼습니다. OLED 쪽에 비중 확대 의견을 냈고요. 종목에 대한 얘기도 담겨 있긴 합니다만 내용들 한번 보시죠. 디스플레이 쪽이 사실 좀 정체돼 있었던 최근에 몇 년간의 흐름인데 이 부분에서 이제 정부부터 해서 민간 기업들까지 해서 같이 좀 키워보자라는 의지가 연초부터 많이 피력이 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산업 혁신 전략 발표 내용 소식도 있었고요. 네. 또 IT OLED 패널 업체 투자 소식. 그랬잖아요. 1분기 때 삼성 디스플레이가 저 8.6G IT OLED에 뭐 투자를 한다. LG 디스플레이가 관련 투자를 한다. 이런 소식 등이 계속 들려오면서 한동안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야스나 힘스 이런 종목들이 또 강하게 올라가기도 했었습니다. 네. 지금 OLED 쪽의 모멘텀은 이 OLED가 들어가는 제품들이 많이 출시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고요. 아이폰, 이제 아이패드 OLED, 뭐 채택뿐만 아니라 애플의 XR 기기에서 이제 채택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높아집니다. 그때 애플 저 비전 프로 공개됐을 때 자세하게 세부 데이터 보여드렸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써본 사람들이 정말 눈이 뜨일 정도로 선명했다라고 선명했다. 했잖아요. 그게 마이크로 OLED 2300만 픽셀 디스플레이를 2개 썼다라는 것 때문인데 한번 써보고 싶다. 그러면서 나도 마이크로 OLED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중국에게 우리가 기술 격차 더 벌려놔야 돼, 투자해야 돼라는 게 지금 삼성과 LG 측의 의지이고요. 그러다 보니 그들의 투자와 함께 관련해서 밸류체인 업체들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하반기에는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스토리 등을 담고 있는 게 바로 이 보고서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차량용 디스플레이, 뭐 디지털 콕핏이라고 하잖아. 그런 쪽도 지금 엄청나게 요새 기가 막힙니다. 너무 다 멋있게 발려져 있어 그냥 나오니까 디스플레이가. 오 저거 봐 옆에 LG 디스플레이 저런 식으로 저렇게 하고 나오니까. 뒤에도 있잖아 또. 근데 고급차들. 사실 난 뭐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기는 하다. 저렇게까지 해주면 땡큐죠. 내가 쓸 수 있는 건 제한돼 운전하면서. 그러니까 물론 자율주행으로 갔을 땐 또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나는 기껏해야 지금 음악 듣고 내비 보고 하고 있는데. 박앤커는 차 이번에 바꾸면서 그 와이퍼 어떻게 하냐고 지금 기존에 있던 거랑 너무 다른 거니까. 얘기하는데 지금 무슨 디스플레이까지 갑니까? 제가 예전에 영롱팀장한테 전화해서 브레이크가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그게 불과 몇 년 전입니다. 갑자기 주말 오후에 전화 와가지고 뭐 그때
브레이크가 왼쪽이든가 오른쪽이든가 물어보는데 내가 간담이 선을 하더라고. 이런 사람들이 공도에 나와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사고로 나는 엄청 안전 운전하면서 잘 다니고 있죠. 저는 겁이 많아서 속도도 못 내고 진짜 안전 운전합니다, 여러분. 아무튼 네, 디지털 코핀 얘기하다가 그 와이퍼 조작법을 몰라서 비 오는 날에 차를 안 갖고 가는 사람입니다. 아예 차 바꾸면서 어렵더라고요, 저는. 아, 진짜. 옛날이 좋아요. 정말. 기어 이렇게 넣으면서 이렇게 끼어 이렇게 들. 그렇게 다녀야지. 그러면 급발진 사고도 줄어든다는데. 아.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네. 자, 아날로그로 살아야 되겠어. 자, 디지털 콕핏이 차 빼고 많은 이들이 선호하니까 벤츠 사용하겠습니다. 기어가 여기에 레버 이렇게 있잖아요. 네. 이렇게 하지 말고 당연건 이렇게 옮기세요. 그게 뭐예요? 옛날에 버스를 이렇게 버스기요? 했었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좋습니다. 정말 와이퍼. 네, 여러분. 진짜 아, 당당합니다. 어찌됐건 디지털 콕핏에 OLED가 들어간다고 네. 그래가지고 아, 이렇게 포르쉐도 많이 기가 탑재가 막히죠. 된다고. 네. 그렇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 시장이 성장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온다는 스토리니까요. 한번 읽어보시고요. 관련해서 종목들도 참 많아요. 근데 저희가 방송에서는 여러 번 그 삼성 향이 짙은 종목, LG 향이 짙은 종목을 말씀해 드렸었는데 이게 투자 시기마다 삼성이 투자를 가속화할 때는 삼성향 종목들이 좀 더 시세가 탄력적으로 가고 그렇지 않을 때는 LG 쪽. 근데 지금은 좀 삼성 쪽 모멘텀이 더 강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삼성향 종목들에 대해서 찾아보시다가 아니면 난 좀 눌려있는 쪽으로 볼 거야 하시면 또 LG 디스플레이 필두로 해서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냥 기본값으로 가전에 대해서도 요즘에 증권가에서 TV 교체 수요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얹으면 그런 모멘텀들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증권가 보고서 유진투자증권의 이야기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생활경제 항상 생활경제.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막 그렇게 좀 유니크하진 않아요. 네. 많이들 아실 만한 내용인데 앱테크가 활성화되고 있고 요즘에 거지방이 유행하고 있고 네, 거지방. 그래서 젊은 층이 소비를 좀 줄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앱테크는 다들 아시다시피 앱으로 용돈 벌기예요. 그래서 어떤 어플을 깔아서 그 어플에 매일같이 출석을 했을 경우 한 번 출석마다 6원씩 적립이 되고 뭐 몇만 보 이상 걸으면 그것도 적립되고 뭐 그런 거. 그런 식으로. 근데 생각보다 금융사에서 많이 합니다. 은행 어플에서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우대금리 주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10만 보 이상 월 걸으면 우대금리 주고 이제 60세 이상은 5만 보 정도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정말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무언가를 했을 때 어플을 통해서 계속 푼돈을 모아간다라고 해서 디지털 폐지 줍기라는 표현들도 많이 쓰더라고요. 디지털 페이지. 네, 휴대폰 출석 체크를 하던가 뭐 만보기 달성을 한다던가 아니면 그거 기상 챌린지 6시 반에서 7시 반 사이에 그 어플에 들어와서 출석을 찍어야지 돈을 주는 거야. 와, 그건 진짜 머리 잘 썼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너 건강한 라이프를 살아라는 것도 주면서 그 앱 접속을 하는 거잖아. 그렇지. 앱 접속도 유도하게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벤트도 하고 그러니까 뭐 소비자도 좋고 이걸 하고 있는 어플 주최 측도 좋은 그런 거죠. 그런데 이 앱테크를 쓰는 게 젊은 층이 많다라는 거죠. 네. 아무래도 IT 기기에도 가깝기도 하고 요즘 젊은 층들 중심으로 뭐 테크 이런 식으로 좀 절약이 약간 유행 밈처럼 번지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하루에 돈을 아예 안 쓰는 뭐 이제 챌린지 무지출 챌린지도 네, 많이 뭐 하죠. 많이 그래서 했었으니까. 교통비 제외하고 아무것도 쓰지 않는다. 뭐 이런 챌린지 유튜브에 뭐 SNS에 영상이 많이 올라오기도 하는데 그 맥락입니다. 그래서 저 카카오톡 보면 오픈 채팅방에 뭐 거지방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각종 이제 거지방들이 나와요. 아, 진짜 그래서 각종 거지. 이렇게 이제 사람 많은 곳에 딱 들어가 보면 그 내용들이 정말 해악이 담겨 있고 네. 본인들끼리 어떻게 아껴야 되는가가 공유가 돼 있고 좀 소비를 했다 치면 엄청나게 비난과 질타를 합니다. 그래서 너 정신 차려라. 너는 거지다.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막 그렇게 그래서 자기들끼리 그러고 노는 거야. 근데 네. 그게 하나의 이제 유행이 돼버린 거죠. 거기 나왔던 얘기 중에 뭐 생수 오늘 사 먹었어요. 이러면 물 끓여 드세요. 뭐 아니에요. 수돗물도 한국은 깨끗해요. 뭐 이런 글이 올라오고
비누로 전신을 씻어라. 왜 샴푸를 사냐. 뭐 이런 글. 외식하지 마라. 구내식당 이용해라. 뭐 한 끼 식사 비용 5,000원 넘으면 너는 거지방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 그건 사치다. 라고 지적을 한다던가 립스틱 뭐가 디올에 나왔는데 케이스가 예뻐서 사고 싶어요. 라고 누가 올렸더니 입술을 깨물어라. 혈색이 돌 거다. 여러분 지금 음. 저희 방송 보고 계신 여러분 와이파이로 다 돌리시기 바랍니다. 아, 그러네. 이 시국에 누가 데이터를 씁니까? 와이파이로 돌리세요. 난 이게 제일 웃겼어. 담뱃값이 아깝다. 그랬더니 이제 끊고 버텨라. 어려우면 흡연부 야, 써서 이건 진짜 냄새 맡아라. 아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정도로 자기들끼리 내가 그렇게 하는 흡연자들한테 거지. 물어봤거든. 음. 흡연자들은 흡연 부스나 그런 데 갔을 때 이게 그 향이 좋냐? 본인들도 싫다던데. 간접 흡연은 싫고. 어. 그치. 근데 나는 대단- 이제 더 이상 흡연자들에게 담배를 끊으라는 얘기를 못 하겠어. 왜요? 우린 커피도 못 끊잖아요. 아, 그러니 갑자기? 카페인보다 니코틴이 더 중독이 심할 텐데. 아무튼 뭐 이것도 실제로 그러라는 거기보다 익살이죠, 익살. 네, 익살이 있고 해악. 나름의 해악이 있습니다. 물가 부담 등에서 사실 시작이 된 거겠죠. 뭐 어찌 보면 씁쓸하기도 하지만 절약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는 것은 또 긍정의 면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좋다라는 거고요. 젊은 층 소비 패턴 이런 걸 좀 이렇게 알아보면서 취재하다 보니까 요즘에 20대, 30대가 신차를 구매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중고차도 구매하지 않는데 아, 진짜? 이게 2017년도 대비해서 작년 기준 신차 구매가 26% 줄었고 중고차가 15% 줄었대요. 이게 2030 세대 안에서. 그 사이에 2030 주민등록 인구는 8% 줄었는데 신차 상대적으로 많이 구매는 했네. 26%면 많이 이쪽으로 소비를 안 한다는 거죠. 우리 규영님, 정은님 반성하십시오. 차 샀어? 엊그제 이제 차 사고 싶다고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네. 근데 막 그건 이제 부담될 수 있으니까 또 막 중고차 알아보더라고요. 다 안 반성하세요. 산대요. 수돗물 왜냐면 드시고. 지금 물가 부담도 있고 뭐 네. 목돈이 나가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 뭐야 굳이 출퇴근은 다 지하철로 하는데 네, 사실 맞아. 주말 쓰려고 사는 거잖아.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냥 소파 삽니까? 사서 이렇게 아, 한다고. 립스틱 다 떨어지면 입술 깨물라고 여기 있는데 볼터치가 왜 필요해? 이렇게 때리면 되지. 그런 식으로 젊은 층이 차도 소비를 하지 않는데 이게 산업계에선 꽤 걱정을 하고 있대. 그렇죠. 네. 이들은 앞으로 차기 소비자들이잖아. 음. 근데 이들이 소비를 줄여버리면 산업 자체의 성장 동력이 조금 꺼질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감이 있습니다. 특히나 전기차로 지금 전환되는 시기인데 사실 우리만 해도 아직 전기차로 전환할 생각이 조금 약하기도 하고 네. 연로하신 어른들은 더 그렇죠. 네. 기존의 내연기관에 익숙하고. 그러니까 젊은 층에서 이제 막 새로운 문물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소비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쪽에서 소비에 대해서 너무나 보수적으로 바뀌어간다라는 것 자체가 산업의 성장 동력을 꺼트릴 수 있다라고 해서 산업계에서 몹시 걱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럼 우리 팀의 두 막내가 산업계를 든든히 받쳐주고 있는 거군요. 그러네요. 정말 좋은 곳이네요, 우리 자손은요. 그렇죠. 내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우리 두 막내. 안 그래도 전기차 얘기하더라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전기차가 아직 젊은 분들의 관심이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희망이네. 아무튼 삶이 팍팍해지니까 이런 거지. 20대, 30대라고 다 이렇게 아끼고 싶겠어요. 근데 상황이 안 좋고 이게 뭐 취업도 잘 안 되고 초봉도 너무 낮고 안 좋은 데는 우리 뭐 1, 2년 전 초봉이랑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도 아직도 여전히 너무 많으니까. 속상하다. 네, 그러니까 물가는 이런 그 사이에 일이 있지 얼마나 않을까. 올랐는데. 그러게 참 그리고 양극화도 그래서 심해지는 것 같아요. 네, 잘 사는 데는 더 럭셔리 쪽으로 가는데 힘든 쪽은 이렇게 갑니다. 근데 막 주식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 그냥 수십억은 기본이고 수천억 걸리는 사람도 많다고 막 이러는 거 보면 진짜 양극화가 심하긴 네, 심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아, 왜 요즘에 생활 경제만 하면 이렇게 씁쓸해지는 거야? 생활 경제가 네. 사회적 현상에서 좀 어두운 면모를 많이 전달하고 그러게. 있죠. 아무튼 예, 생활 경제까지 이렇게 거지방 오랜만에 그렇습니다. 기분 우리도- 좋은 금요일에 갑자기 이렇게 다운돼서 좀 그렇지만 우리도 절약하는 거 해보면 좋지. 맞아. 너도 하나만 해봐요. 절약하는 거. 하나 해봐요. 배달의 민족을 덜 시켜보시는 건 어때요? 요즘에 부쩍 덜 시킵니다. 오, 다행이네. 네, 대신
배달의 민족이 줄어들면서 쿠팡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긴 한데 네, 그렇습니다. 뭐든 하나씩 좀 실천을 해보는 걸로. 저는 불 끄고 다니는 거. 불을 좀 자꾸 켜고 돌아다녀가지고 불 끄는 거를 좀 신경 써야겠다라고 생각. 촛불을 아, 촛불은 안 되고. 보십시오. 촛불은 아이 냄새 나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F님, 병재님, 진원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요. 마리아님도 날이 좋답니다. 귤톨 소리 안 왔네 오늘. 친구 연락해야겠다. 진짜 소리 연락해야지. 네. 다시 보기로 보신다면 소리님 다음 주에는 꼭 내보시길 바라겠고 주말에 날씨가 좋다니까 나들이 나가시고 저는 캠핑 갑니다. 웬 캠핑? 캠핑 쪽 아니지 않나요? 아니죠. 글램핑이죠. 엄밀히 말하면. 글램핑. 아이가 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아. 저도 좀 긴장됩니다. 그러게 다들 대부분 부모님들은 아이가 가고 싶다고 해서 캠핑을 시작하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제 네. 주변에도. 글램핑으로. 네. 여러분들도 맛있겠다. 한번 나들이도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쿠팡은 아시아권 다 잡으려고 용수는 역시 래프잉님은 모든 사안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죠. 경제 그다음에 투자 관점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게 참 멋집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세요. 다음 주 10시 30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